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태국.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시장, 그리고 풍부한 문화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축제와 해안선의 매력 너머에는 여행객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매혹적인 나라, 태국의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드러내는 어두운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4. 태국의 활기찬 관광 산업. 태국. 특히 방콕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팝퐁이나 소위 카우보이 같은 지역은 더 복잡한 사회적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의 식당들에서는 여성 직원들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줍니다. 이러한 분야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하기 어려운 일부 유혹들 때문에 특정 공동체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태국 시민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제한된 일자리 기회는 이들을 사회적 낙인과 다른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관광업이 태국 국내 총생산, 즉 GDP의 거의 2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지인들이 종종 숨겨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태국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번화한 거리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연 태국의 이런 모습은 정말 안전할까요? 13. 소매치기와 사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들은 번화한 야시장과 활기찬 음악으로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하지만 카오산 로드나 수쿠밋 같은 붐비는 지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소매치기나 더 나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상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사기도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경계심을 갖고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전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태국의 역동적인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곧 드러날 더 어두운 이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정보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12. 태국 어업계의 현대판 노예제. 우리가 저렴하게 즐기는 해산물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인적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부들이 햇볕 아래서 평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태국 어업계의 많은 노동자들은 착취적인 노동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에 이끌려 태국으로 오지만 결국 어선에 갇혀 최소한의 보상만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약속에 속고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에 묶인 이 노동자들은 비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해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몇 년을 바다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태국은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의 해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노동 문제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국제기구, 소비자 단체, 그리고 각국 정부로부터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어업계는 무역 제재 가능성과 대중의 우려에 직면하며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특히 감시가 소홀한 옛단 바다에서는 비윤리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뒤에 숨겨진 노력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해산물 산업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태국의 생산품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동안
그 생산품을 시장에 내놓는 노동력은 종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11. 태국 불교의 어두운 면. 사원의 부와 스캔들. 태국의 사원은 흔히 스님들이 명상에 전념하는 평화로운 안식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들은 부와 자금 유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조명하며 태국 불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사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은 한주지 스님과 관련된 유명 사건은 일부 소수의 개인이 불교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태국 정부는 감사 및 사원재정감독위원회와 같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불교와 강한 문화적 유대를 가진 나라인 태국에서 이러한 상황들은 종교기관이 경제적 영향력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순함과 진정한 봉사에 초점을 맞춘 불교의 핵심 원칙이 다시 강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 태국 관광경제. 현지인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결과. 관광업이 경제를 지배할 때 태국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인들은 종종 그 영향을 절감하게 됩니다. 방문객들은 해변, 시장, 그리고 호화로움을 찾아오지만 현지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마을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변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관광업이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은 관광 지역에 집중됩니다. 기반시설, 물, 전기와 같은 자원은 종종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반면 시골 지역 사회는 낡은 시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현지인들을 내륙으로 몰아내고 생활비 상승은 저임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는 관광업에 종사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관광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안 때로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며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클롱 토이에서의 삶. 태국의 도시 문제. 방콕의 고급 쇼핑몰과 고층 빌딩 사이에는 도시 최대의 비공식 거주지이자 약 10만 명이 사는 클롱 토이가 있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1.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이 인구 밀집 지역은 관광객들이 거의 볼 수 없는 방콕의 이면을 보여주며 도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클롱 토이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골 이주민들이 도시의 항구와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방콕으로 이주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고 정부의 계획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강둑과 철로를 따라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임시주택을 지었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시작된 것이 곧 영구적인 정착지이자 긴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클롱 토이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자원 부족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방콕의 부유한 지역들은 고급 쇼핑몰과 5성급 호텔로 도시의 번영을 과시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롱 토이 주민들은 비좁은 공간에 살며 종종 전기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데 이는 태국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상기시킵니다. 관광 명소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태국의 숨겨진 구석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보도록 의도된 광경 너머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8. 태국 불법 거래의 문제. 태국의 눈부신 관광 매력 뒤에는 조용하면서도 복잡한 문제, 바로 각성제와 같은 불법 약물의 영향이 있습니다. 태국은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인접해 있어 다양한 물품, 특히 지역사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의 주요 경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존 수단으로서 특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적 문제를 증가시키며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가 증가하면서医療 시스템과 가족, 특히 젊은 층에 부담을 줍니다. 태국 정부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개인이 도움을 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및 지역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규모와 근본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태국은 현재 법 집행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7. 정치적 긴장과 대중의 정서. 왕실 모독죄는 왕실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대중의 담론을 형성하고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왕실을 존경하지만 젊은 세대는 점점 더 투명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온라인 콘텐츠를 감시하고 집회를 감독하며 때로는 발언을 이유로 개인을 구금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접근 방식에는 소셜미디어 감독과 법적 조치가 포함되며 이는 평화로운 관광지로서의 태국의 이미지와 대조됩니다. 국제기구들은 태국이 개방적인 표현을 지지하도록 권장하지만 왕실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비판적인 발언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전통과 변화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 나라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깊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관점도 변합니다. 다음 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 이 오래된 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될까요? 육왕실을 둘러싼 대중의 담론. 태국 왕실, 특히 2016년에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군 국왕, 즉 라마 10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왕실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제한하는 왕실 모독죄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일부 행동은 대중적인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관찰자들은 그의 리더십, 대외 활동, 그리고 의사 결정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태국이 국내에서 팬데믹을 관리하는 동안 그가 독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국왕의 사생활에도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쏨사와리 공주와는 힘든 별거를 겪었고 두 번째 결혼은 가족이 태국을 떠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상대인 스리라스미 공주와의 사이에서는 뒷방꾼 왕세자를 낳았지만 이후 스리라스미 공주는 왕실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국왕은 전직 왕실 경호원이었던 수티다 왕비와 결혼하여 정기적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중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특히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대화를 촉발시켰고 전통적으로 존경의 위치에 있던 군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낳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부에게 이 시기는 군주제가 변화하는 가치에 맞춰 투명성을 갖고 더 많이 소통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태국은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인 관점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정치를 넘어 보기에도 받아들이기에도 더 힘든 관광의 이면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발걸음 아래 태국의 자연 경관은 과연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야생동물 관광과 동물복지 문제. 태국에서 야생동물 관광은 코끼리 타기나 호랑이 보호구역과 같은 인기 있는 활동으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뒤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존과 교육을 주장하지만 일부 장소에서 동물 관리와 훈련에 사용되는 방법이 항상 이러한 약속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태국에서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동물인 코끼리는 관광 활동에 자주 동원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코끼리들은 종종 관광객을 태우거나 재미있는 공연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이는 그들의 자연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랑이 보호구역은 길들여진 호랑이와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소의 생활 환경은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공간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전적으로 보존에 집중하기보다는 동물의 복지보다 방문객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보존 노력을 지원한다고 믿지만 이 자금이 항상 진정한 보존에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합법적인 보존센터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교육과 서식지 보존을 강조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 윤리적인 관광 옵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코끼리 보호구역은 이제 코끼리 타기나 공연 없이 자연 서식지에 더 가까운 환경에서 코끼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야생동물을 자비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 울창한 정글, 그리고 활기찬 산호초로 유명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자연 경관에 특정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관광 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영향 중 하나는 해변과 해양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꼬피피나 꼬사무이와 같은 인기 있는 섬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해양 생물과 산호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생태계와 지역 어업 공동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 성장은 호텔과 리조트를 포함한 기반 시설 개발 증가로 이어져 치앙마이나 푸켓과 같은 일부 지역의 삼림 면적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쳐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바꾸고 토양 침식과 생물 다양성 감소에 기여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태국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지역의 교통 및 물 사용량 증가는 일부 지역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과 물 부족으로 이어져 환경과 지역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호 조치 없이는 태국의 자연 명소들이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 총생산의 중요한 기여자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환경단체는 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 관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숙박시설 장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보존과 저영향 여행에 대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태 관광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탄력을 받고 있지만 태국의 자연 보물을 미래를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환경만이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현지 법규를 탐색하고 법 집행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방문객의 체류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3. 거버넌스, 법, 그리고 안전 문제.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활기찬 도시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현지 규정을 따르고 법 집행기관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당국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장 벌금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안정감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관광객들은 절도나 사기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특정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태국 시민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흔한 여행자 질병을 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방문객들은 숨겨진 건강 위험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두 건강 및 안전 예방 조치, 음식, 물, 그리고 공중보건. 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인기가 많지만 위생 기준이 미흡할 경우 여행자 설사와 같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은 갓 조리된 뜨거운 음식을 선택하고 날 음식은 피하며 봉인된 생수만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나 푸켓의 해변과 같이 붐비는 관광지에서는 호흡기 감염과 오기 동안 흔한 모기 매개 바이러스인 댕기열이 추가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여행객들은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방충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주요 도시에서는 훌륭하지만 시골 지역은 적절한 의료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기본적인 구급상자를 휴대하고 국제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 당국은 건강 권고와 위생을 장려하지만 개인적인 예방 조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위험을 인식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여행객,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태국에서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전통은 아름답지만 복잡하며 여행객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지에 녹아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관습은 무엇일까요? 1. 문화적 오해와 관광객과의 갈등. 미소의 나라로 알려진 태국은 따뜻함과 환대로 유명하여 전 세계 여행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고 현지인들에게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실에 대한 존중은 태국에서 중심적인 가치이며 앙가는 깊이 존경받습니다. 왕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무례도 왕실 모독죄에 따라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든 소셜미디어에서든 왕실에 대해 논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태국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체면을 중시하고 대립을 피하는 개념입니다. 태국인들은 조화를 중시하고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광객들은 공개적으로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는 것을 삼가고 대신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상황에 접근해야 합니다. 불교 관습을 존중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사원은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신성한 공간이며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불상을 향해 발을 뻗거나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 문화에서 머리는 신성하게 여겨지고 발은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관광객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거나 발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관습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전통적이거나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인 와이는 태국인들이 존경을 표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관광객들이 먼저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 인사를 돌려주는 것은 현지 예절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고마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관습들을 유념함으로써 관광객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현지인들과 더 의미 있게 소통하며 태국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